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주말 동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30만 명이 극장에 덜 갔다고 합니다. 바로 아시안컵 축구 결승전이었는데요. 한국 대 호주의 경기, 여러분도 그 함성의 도가니에 빠져드셨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거의 60년 만에 결승 우승에 도전했는데 어쨌든 경기 지고 준우승했지만 27년 만에 그것도 준우승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또 쾌거가 되겠네요. 오늘 세 분 2월 증시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셨는데요. 오늘의 카운슬러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보셨군요. 진화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긴 졌지만. 그쵸. 예. 어떻게 보셨나요? 부지점장님. 네. 재밌게 봤고요. 일단 져서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막상막하 이 경기가 이 드라마틱 좀 한 이런 네. 측면이 많아서, 졌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막 지면은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좀 더 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 그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네. 이번에는 저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장윤중 과장님, 저는 축구를 한동안 끊었었거든요. 네. 월드컵 때도 안 봤어요, 사실 저는. 너무 기대보다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서. 근데 이번에 봤는데 또 역시나 했는데, 중간에 거의 끝날 때쯤 대단했죠. 역시. 끝나기 직전에 그쵸. 한 골.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네. 이 결과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경기력은 별로였는데 그냥 우승했었다면은 사실 아시안컵이 아주 큰 타이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럭저럭 언론에서도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지금 마지막 경기만 사실은 봤거든요. 결승전을 봤는데 네. 결승전을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 야, 이 정도 뛰면은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 진짜 힘들어하면서 뛰는 거 보고 이거는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아쉽게 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아쉬움에 좀 아쉬운 감이 있었죠. 네.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선수의 이름은 우리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그 선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3번 선수를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생긴 게 굉장히 좀 단신인 것 같고 어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끈질긴 수비를 잘 해줬고요.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골 먹을 때도 페널티킥 에어리어 안에서 굉장히 몸싸움을 치열하게 해줬던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기억에 좀 남고요. 역시 축구도 어느 경기나 마찬가지지만 역시 선장의 두뇌가 굉장히 중요하다. 슈틸리티 감독이 이제 부임하면서 전에 이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식에서도 전문가들이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축구를 보면서도 그런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호주의 3번 선수는 아니죠? 우리나라 3번 선수 말씀이시죠? 검색해도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 어쨌든 저희가 경기를 보긴 봤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나 차두리 선수 정말 등등 우리 아시안컵 뛰어줬던 모든 선수들 정말 끝까지 잘 뛰어줬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세 분 전문가 또 많은 감회를 가지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진단 임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또 코치를 해드려야죠.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패스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패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200원에 90%. 네.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근데 또 네. 그만한 이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12,000더 좀 사기 시작해가지고 네. 조금 담다 보니까 이렇게 90%까지 왔네요. 네. 좀 고점에서 사신 것이 조금, 그래도 지금 매수가를 낮추신 거죠? 예, 많이 낮췄고요. 12,000원에서 1,200원까지 많이 낮추셨네요. 3년도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 보니까 12,000원 갔던 때가 좀 잘 안 보이는데 2013년부터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아, 네. 오랫동안 동거동락 함께 하셨습니다. 네페스. 지금 1,200원 매수가이지만 그래도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예, 예. 네.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지금 장기적으로 저는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그러면 아예 본전되면은 다 팔고 나와야 할 종목인지. 네. 그동안 비중 확대하시면서 네페스에 대한 분석이나 뉴스들, 조금 눈에 띄는 그런 개선점이라든지 보이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니, 좋은 소리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아, 네네. 이게 눈에 띄게 이렇게 실적이 뭐 이렇게 향상되고 그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나 전망들은 있었지만 실적이나 주가가 그만큼 움직여주지 못합니다. 실적도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네페스 오늘 종가 먼저 확인하죠. 자, 네페스 오늘 종가는 9,150원을 기록했습니다. 3%대 오늘 주가 하락했고요. 네페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시각으로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기본적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재웅 부지점장님 한 줄 평부터 해주시죠. 한 줄 평은 2015년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정재웅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페스로 상당히 지금 고생 끝에 조금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는 단기 전망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 기간도 지금 상당히 길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네페스를 90% 이 한 종목을 지금 전체 전부를 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페스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방업종, 그러니까 전방업종을 보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IT 쪽이 전방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 경기와 디스플레이 경기가 네페스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다행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은 작년을 필두로 해서 회복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페스의 실적도 좀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2014년도에 네페스가 상당히 고전을 했죠. 이 고전을 한 이유는 전방 산업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자회사, 특히 이제 네페스 PT이죠. 네페스 PT의 실적 부진, 그리고 네페스 디스플레이의 또 실적 부진. 네페스 디스플레이도 작년에 디스플레이 업황은 좋았지만은 그 효과가, 낙수 효과가 늦게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의 관건은 이 부진한 자회사들의 실적이 올라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겠죠. 전망을 먼저 해본다고 하면 다행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첫 번째는 네페스 PT 가장 실적 부진의 원인이죠. 이 자회사가 구조조정을 완료를 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큰 부담을 덜었다. 네페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자회사 네페스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부분은 적자폭이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문제가 되었던, 작년에 발목을 잡았던 자회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네페스 신소재 자회사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세를 올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성장이 좀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페스의 실적 호전은 가능성이 커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죠. 지금 실적 예상 테이블인데요.
좀 아쉬운 것을 보면은 물론 이제 14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3,336억. 13년도 대비해서는 줄었죠. 많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만 순이익 쪽에서 자회사 이 구조조정에 대한 손실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작년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좀 이 예상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인데 한 3,900억, 4,000억 정도의 회복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페스의 주가는 뭐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죠. 다만 이제 제가 실적 테이블을 보여드렸던 거는 예상치이죠. 예상치는 연말로 갈수록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주가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가장 관건은 이 11,000원 구간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1,000원 구간 정도면은 네페스의 실적 개선을 반영한 주가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뭐 꾸준하게 우상향 조정 이후 오늘 조정 받았습니다만은 조정 이후에 또 10,000원권을 한번 도달을 시도를 할 것이고요. 매매 전략은 시청자님께서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를 중장기 목표가 제시를 하겠는데 90%를 전부 다 들고 가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심리적인 저항 가격 10,000원이라는 가격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10,000원권 정도를 온다고 하면 그 전후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뭐 절반 정도는 이제 11,000원까지 한번 더 보유를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손절가는 손절보다는 보유를 권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장기적인 손절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이 7,000원까지 주가가 밀렸다 하면은 뭔가 이제 그 자회사의 구조조정 아니면 업황의 변화가 있든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10,000원부터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예, 딱 매수가 부근에서 이제 조금씩 수익 보는 걸 생각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는데 만약에 매도를 10,000원 선부터 안 해주시면 또 자칫 안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하셨죠?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일단-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그 한 줄평은 방금 정지훈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디스플레이는 울지만 반도체는 웃는다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후공정 패키징이고 디스플레이는 터치 패널을 만드는데 이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인형으로 봤을 때 인형 눈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반도체 공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TV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TV에서 반도체 공정 이 화면이 나올 때 보면은 하얀 우주복 같은 거 있고 이 웨이퍼에 보면은 웨이퍼에 위에서 반도체 하나씩 이렇게 그 집적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전 방식입니다. 숄더볼로 해가지고 접착하는 이런 방식인데 지금 네페스가 하는 방식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그래갖고 그 웨이퍼 위에다가 그 전부 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정기적인 특성을 가해가지고 이거를 접착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접착시키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형 눈알을 붙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정말 세밀화되고 정교하게 하려면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WFP 방식이라고 하는데 WFP 방식으로 거의 바뀔 거고 그 선두에 이제 네페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네페스가 잘못한 게 뭐냐면 이 그 터치 패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워낙 잘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라는 네페스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만드는데 지분을 한 50%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터치 패널에 대해서 쇼티지가 있었어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대표적인 멜파스 같은 종목을 보시면은 공급이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당연히 인하가 많이 됐겠죠. 근데 지금 가격에서 당연히 수익성은 적자입니다.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네페스 디스플레이도 적자인데 이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는 올해까지는 적자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한쪽 반도체는 좋은데 디스플레이가 다 갉아먹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증설 효과까지 감안을 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턴어라운드 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나 내년 실적을 땡겨왔을 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는 않는데 이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해서 반등할 때 같이 한번 움직일 거예요. 저는 매도가를 볼린저드 밴드 200선 상한선이 10,000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를 지금 매입가랑 비슷하신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00원 정도로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가인데 손절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8,8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 좀 크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8,8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슈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페스의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5,000원 선에서 9,100원 선까지 한 40% 주가 올랐는데 네페스 차트적인 분석으로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추세 상승 지속형이다. 이렇게 우선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두 분이 그 기본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슈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셨는데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의 이제 특징은 반도체 경기하고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결돼서 이제 움직일 수뿐이 없다. 역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경기는 대부분 한 3년 정도의 주기를 좀 타고 갑니다. 3년 정도의 주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자리 정도는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라스트 찬스에서 2월 9일 날 작년 12월 9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천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셨어요.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자, 일봉 차트부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보면 어쨌든 일봉상에서도 흐름 자체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역배열이죠. 역배열 구간에서 일단 지금 6,000원짜리 여기서 수렴 구간을 잘 거쳐줬다라는 얘기예요. 수렴 구간을 잘 거쳐주고 정배열 쪽으로 돌아가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상승 1파, 조정 2파입니다. 제가 그 라스탄스에서 진입한 날이 이날인데요. 이날입니다. 상승 3파에 시작하는 날이죠. 여기서 상승 3파가 9,000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조정 4파를 행보 국면으로 잘 이렇게 조정 4파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조정 5파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저 시청자님. 예. 네네. 그 일봉상의 흐름은 지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주봉을 봐드릴게요. 지금 주봉을 보면 더 명확하죠. 지금 주봉상에서 보시면 2013년도 4월 달에 이게 19,600원 2만원짜리 있었잖아요. 그죠? 예. 2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2만원까지 갔다가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작년 9월 달에 5,000원짜리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역배열 구간이란 말이죠.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원 구간에서 수렴 구간을 걸쳐줬기 때문에 정배열 추세 전환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주봉상에서 보면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일봉상에서는 다소 흔들림이 있지만 주봉상에서 보시면 11선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진행이 현재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면은 더 뚜렷한데 주봉에서는 1,500원짜리가 강력한 저항선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자리가 전고점 자리죠. 주봉상에서는 전고점 자리가 10,000원에서 1,500원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저항이 좀 1차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지지를 강하게 해줬죠.
요게 올라올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더 큰 흐름의 중기적인 흐름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10,000원짜리는 저항선이 아니에요. 저항선이 아니고 어디가 저항선이 되냐면 지금 작년도 4월 달에요. 작년도 6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 자리. 보이시죠? 예. 요 장대 음봉의 종가가 얼마냐면 12,650원이에요. 12,650원인데 이 자리가 보면 2012년도에도 상당히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보면 11년도에도 보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줬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데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풀려서 올라갈 때는 강한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 2차 목표가는 12,500원까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서 쉽게 자르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그런데 단지 제가 왜 1차, 2차 목표가를 나눠서 드렸냐면 비중이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몰빵은 리스크 해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에서 일단은 절반을 떠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수수료 정도는 남기고 손실을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절반만 들고 12,500원까지 한번 가보세요. 예.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말이죠. 예. 네,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2,500원까지 가는 기간이요. 예. 지금 일봉으로 보면 9,5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 1,500원짜리에서 저항을 받아야 되고 지금 월봉까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최소한 1분기 말까지는 보셔야죠. 최소한. 예. 그죠? 예, 그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감안하시고 가면 20% 정도의 수익은 날 수 있다. 예,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세 가지 전략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시청자님. 예. 현명하게 대응 잘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 물타기 잘 하셔서 그래도 손실 덜 보시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생긴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페스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용준 과장은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께서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페스 저점에서 40% 올라온 게 아니라 80% 올라왔네요. 이게 떨어질 때랑 내려올 때랑 이 백분율 퍼센티지가 다르더라고요. 네, 저점에서 80% 올라온 네페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세 분 모두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은 10,000원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자고 제시한 장용준 과장 목표 주가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800원. 정재훈 부지점장은 1차적으로 10,000원 목표 주가, 2차 11,000원,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부자개미 전문가 목표 주가 12,500원, 손절가 8,180원을 제시했습니다.